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저는 어제 오전 이 방송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인 동시에 문 대통령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사실상의 1호 당원의 입장에서 이른바 민주당 핵심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5월 3일 국무회의 2개월을 거쳐 그날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아주 일정까지 맞추어서 저돌적으로 이 돌격대처럼 달려드는 이 일에 대해서 대통령은 대답하라. 어떤 입장인가 하는 걸 촉구했습니다. 24시간 지나는 사이에 민주당 안에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균열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고 모든 사회단체들이 이 정권을 뒷받침했던 그런 우호단체들마저도 전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다음에 친정부적 언론 중에서도 이 문제가 결국은 지방선거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까지 보도되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이 시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이걸 방치하고 있다. 그럼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저 민주당의 지도부와 공범 아니냐, 공범. 이 시간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그 입장을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로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26일이 남았어. 5월 9일 자정까지. 이 26일 남은 기간에 이 하산길이 점점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난 주말부터 지난 5년 동안 대통령의 취적 중에 비교적 잘했다고 인정되는 정책, 비교적이라는 말은 빼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중에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여론조사를 지금 시작했는데 그게 9개 분야의 9개 분야의 48개 항목에 쭉 나열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5년 동안에 잘한 것이냐 하는 온라인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9개 분야라고 하면 무슨 경제, 산업, 복지, 문화 이런 9개 분야고 그걸 또 세분해서 48개를 이렇게 나열했는데 놀라운 것은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거기에 나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집값 문제, 부동산 문제 이거 피할 수 없이 이게 책임을 져야 할 사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항 하나도 없습니다. 청년 실업이 아주 심각해져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문항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것 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해 놔놓고 그리고 외국에 가서는 한국 원전을 쓰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다음 무엇보다도 지난 5년 동안 내내 중국에 굴종하고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 끌려다니고 온갖 욕설을 듣고도 한 이런 대북 정책에 대한 문항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겁한 짓입니다. 공과 과를 균등하게 국민들이 여론을 묻고 그 엄격한 심판을 받겠다. 이런 자세여야 물러가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이 그래도 좀 온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다 볼 텐데 이 균형 없이 무조건 잘한 것만 골라라고 해서 그것도 딱 선택지를 제안했다. 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가 답답합니다만은 비겁하고 야비한 짓이다. 이래놓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사람은 문 대통령 5년 동안의 평가는 차차로 시간을 두고 역사적으로 이게 온전한 시대였다라고 평가받을 것이다. 글쎄 50년, 100년이 흐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내에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보여주기에 아주 이게 탁월한 기술을 발휘하는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에서 완전히 성공했지요.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다음 날인가 비서실장 조국 수석 등을 그 상춘제 뜰에서 이렇게 횡절로 저고리를 걷고 셔츠 바람으로 이렇게 커피잔을 이렇게 들면서 한 10명이 쭉 횡돌어져서 걸어 내려오면서 담소하는 장면. 저는 그거 보고 약간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 그 앞에 대통령이 워낙 불통이었기 때문에 야, 이 사람들은 뭘 제대로 하겠구나 하는 생각인데 이게 5년이 지내놓고 그런 일에 반짝반짝한 쇼에 아주 능란하다. 판문점에서 김정은하고 만났을 때 무슨 돌다리 회담을 하게 하고 이래서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데는 능숙한데 결국 5년 내내 마지막에도 또 쇼를 하고 있다. 마지막에도 잘한 것만 고르도록 딱 문항을 제한적으로 했다. 기가 찰 일입니다. 작은 이런 대통령 시대를 우리가 꾹 참고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세계가 감탄한 한국의 코로나 K 방역 이거 뭐 백서를 발간해 갖고 이미 출판했지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 비례로 따져서도 그렇고 절대 규모로 따져서도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이 마당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세계가 감탄한 K 방역. 그래, 그 백서를 출간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백서 절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3주일 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지금부터 3주일 전에는 청와대가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라는 제목의 대통령의 지난 5년 동안의 행적, 그러니까 공개장소에서 연설문, 국무회의 지시문, 수석비서관의 지시문, 외국 정상과의 담화록 등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좋은 얘기만 했는데 그중에서 또 좋은 걸 골라가지고 그래서 제목이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 5년이 그렇게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그런 책자를 출판했는데 이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지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 무렵에 제가 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 진짜 내로남불이고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김정은이가 그리고 시진핑의 중국이 마음대로 휘둘러 대고 하는 그래 이런 나라를 5년 동안 그의 연설문, 담화록 등을 모아가지고 그런 제목을 붙였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빗나가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의 그 치적을 그런 식으로 집대성해서 책을 출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순간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을 불현듯 떠올리게 됩니다. 윈스턴 처칠은 1940년 5월에 수상이 됐습니다. 히틀러의 2차 대전 전운이 아주 깊어지기 시작할 무렵이죠. 그래서 5년 동안 1945년 4월 30일 히틀러가 자살함으로써 구라파의 전쟁이 끝난 후 그 해 7월까지 그러니까 1940년 5월부터 1945년 7월까지 5년 3개월 동안 영국 수상으로 있으면서 그 전쟁을 지도했던 연설문, 담화록 이런 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 담화록 같은 걸 묶어가지고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라 이런 책을 출판했는데 윈스턴 처칠은 그 5년 동안에 자기가 수상으로서 했던 연설문, 담화문, 전쟁 현장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폭격을 맞은 이 피해자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했던 담화문 그 기록을 2차 세계대전 회고록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6건의 분량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런 방대한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성격상 문재인의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에 수록된 내용과 처칠이 2차 대전 회고록이라고 해서 수상으로서 자기가 체험하면서 했던 그 기록, 같은 기록을 대비할 수 있는데
이 기록은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1950년대 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처칠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듣고 이건 틀림없이 평화상이겠구나. 왜? 2차 대전을 나치 독일 파시스트 무소리니와 대결해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이걸 제어하고 구라파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으니까 평화상을 받은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기록문화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어요. 기록문화 가치를 높이 평가해가지고 이것은 문학성에 있다. 그 회고록은 바로 문학성이다. 그 단순한 일지가 아니다. 일지. 우리가 조선조 시절에 왕조 시절에 승정원 일기, 세종실록 이런 그 일지 그런 성격의 일지가 아니다. 사실은 일지인데 그게 수록된 내용을 단순한 사실 기록이 아니라 그의 혼과 정신이 배어 있는 그런 일지다. 그래서 이게 문학성이 있다. 이래서 노벨상위원회가 문학상을 수여했습니다. 자, 일부 반발이 있었어요. 어떤 반발이냐? 같은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 같은 분들이 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가 하니까 연설문이 어떻게 문학상 대상이 되냐 이랬습니다. 연설문. 그 사람 연설문만 모아놓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벨상위원회가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그렇다. 연설문도 상당 부분 있다. 그러나 처칠의 연설문은 서사시다. 서사시. 서사시다. 문학이다. 문학. 그러니까 처칠이 처음 수상돼가지고 그 40년 5월 달에 하원에서 취임 연설을 한 거 우리가 모두 잘 인용하지요. 나는 지금 국민 여러분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싸울 것이다. 하늘에서 싸우고 바다에서 싸우고 사막에서 싸울 것이다. 그래 이 무도한 나치와 파시스트 세력을 우리는 반드시 물리칠 것이다. 이런 연설이었거든요. 그게 문학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해밍웨이가 멋쓰겠던 일이 있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너무 위대하고 큰 것을 아주 꾀재재한 대한민국 대통령 쇼통하는 대통령 자기 변명하는 대통령이 얄궂은 걸 모아가지고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뭐 이런 기록물을 냈다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비교가 안 되지요. 이건 큰 바위 덩어리라면 이게 뭡니까? 이게 꽉 눌려져 버리는 것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든 사람이고 윤석열 문재인 시대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지금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또 뭐 제도가 바뀌면 뭐 수상도 나오고 국가 최고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발 그런 이들 가운데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적어도 윈스턴 처칠과 같은 무게를 가진 그런 회고록을 쓸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강력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